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이 논란 불거지면서 이 스스로가 이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도 특히 음주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이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이 관련해서 뭐 이전에 뭐 단순 폭행 사건으로 그냥 뭐 종결해버린 거 관련해서 뭐 좀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구자령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거 사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건은 이용구 차관이 차관 임명되기 전인 지난 11월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차 내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택시 기사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서 목적지에 다 왔으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제 이 차관을 깨우다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사가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예. 근데 경찰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사건 이틀 뒤에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내사 종결을 처리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뭐 처리 결과가 문제인가 아니면 절차가 문제인가요? 사실 이게 결과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둘 다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예. 자, 그러면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그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 이것에 대해서 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결론에 이제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 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경찰에서는 단순 폭행죄다라고만 예. 지금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내용 딱 들으면 다들 아시는 예.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특가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럼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운전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형에서 선처하는 걸로만 작용할 뿐이지 예. 처벌은 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예.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 폭행죄로 처벌을 하면은 완전히 뭐 입건도 안 되고 내사 종결 처리가 되는데 예. 특가법상에 이게 그러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제 핵심 쟁점이 운행 중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운행 중의 개념에 대해서 법에 아예 괄호를 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차가 그러면 달리고 있는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정차해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입법 경위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과거에는 운행 중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굉장히 좁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객도 달리는 차에서 이제 운전자를 예, 때리면 예. 나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주정차 했을 때 폭행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 끝에 국회에서 아예 운행 중의 개념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한 주정차 상태도 포함한다라고까지 예. 명시적으로 아예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면 이게 법의 조문상 딱 들어맞는 사건 아니냐.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단순 폭행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런 당연히 교통 관련 법규는 당연히 다 꿰고 있을 텐데. 네. 뭐 왜 이렇게 했는지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까? 예. 일단 경찰은 내사종결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서 예. 당시에는 사건 당사자가 이용구 차관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거 없다. 네, 몰랐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몰랐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단순 폭행으로 본 게 자신들은 2017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예. 이게 뭐 법적인 근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의 개념에서 배제된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운행 중의 개념에서 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단순 폭행으로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 판례를 근거 삼으면 경찰과 같은 결론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방금 아까 법 개정으로 아예 더 명시적으로 범위가 딱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 이전에 국법을 대상으로 한 판시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 네. 국법으로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해석론을 끌고 와가지고 단순 폭행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 예.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자체도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자체도 지금 이 처분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또 논란입니다. 예. 방금 읽어드린 거대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장소가 아닌 곳, 네. 아파트 단지가 과연 그렇게 뭐 위험성이 없는 곳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핵심인데 예. 지금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 근데 택시기사가 거기에서 멈추고 뭐 잠을 자고 뭐 이럴 리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택시기사 그 집이 거기든지. 그렇죠. 예. 같은 아파트든지. 마침 이용구 차관이랑 동네 주민이더라. 예. 이런 사안이 네. 아니면 택시기사는 다른 승객 태우려고 다시 운행해서 가든지 예. 뭐 거기서 나 퇴근하겠다라고 하면 집으로 가든지 예.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행을 종료할 의사로 거기서 멈췄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이런 결론에 이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경찰의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뭐 내사 종결이라는 말 뭐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당연히 많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흔한 절차에 의한 종결은 아닙니다. 예. 내사라는 게 사실 수사기관이 풍문이나 뭐 익명의 투서나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경찰 예. 뭐 수사기관에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본다. 이건 입건 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뭐 고소 고발 이러면 딱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개념이라서 쓸데없는 정보를 이렇게 제거하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 쓰이는 게 많고. 예. 근데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수사를 한다라고 아예 수사기관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예. 그 택시기사가 나 피해 입었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범죄 혐의가 지금 그 상황에서 확인이 된 건데 네. 왜 그 상황에서 입건을 안 하고 이렇게 내사 종결을 했는지 그때 혐의가 바로 포착됐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절대 이렇게 처리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의문이 더 이 절차에 대해서도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건하게 되면 입건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소니 불기소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절대로 그렇죠. 하고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입건이 되면은 사건 번호가 딱 부여가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사건은 추적이 됩니다. 이거는 네.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누군가가 책임 있는 결정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언제든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사 종결이라는 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네. 내년부터는 이제 경찰도 종결권을 갖지만 지금은 현행법 하에서는 검사만 종결권을 갖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종결권을 갖는 검찰한테 안 가고 예. 경찰선에서 종결을 하려고 지금 내사 단계에서 이게 묶어놨다가 끝낸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예. 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뭐 기소 불기소 결정은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니까 경찰에서 당연히 그냥 종결을 해버렸으면 검찰에서 이걸 알 가능성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르죠. 예. 서류 자체가 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당시에 사건을 들여다볼 기회 자체를 박탈한 거 아니었냐. 그렇게 된 거는 이게 지금 의도적인 거 아니었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사실 듣기에도 혐의 성립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뭐 어느 쪽 주장이 뭐 의도적인 건 아니더라도 법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싶으면 예. 수사를 해야 맞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민단체가 또 고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입건하고 수사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네. 누구도 이걸 종결시킨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검사의 처분에 의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고발에 의해서 사건 진행될 수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른바 일사부절에 해당하는 그렇지 상황이 않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예 내사 종결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 특가법 이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죠. 이게 이제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내서 만약 폭력을 휘두르면 이게 다중의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가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래서 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용구 차관이 그 전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거든요. 예. 그때 법무부가 그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그 우수 사례로 예. 본인들이 도로 위 폭력에 대해서 엄단하고 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 대한 딱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 구속 기소하고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 2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배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엄단하겠다며 뭐 죄질에 따라서는 최고형도 구형하겠다라는 걸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지금 이런 논란에 휘말리니까 법무부 입장은 뭐냐 도대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는 아예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내사종결 누구는 엄단하고 이게 지금 그런 거가 사람 따라서 달라지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예.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뭐 요즘은 또 차량 안에 다 그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 뭐 멱살을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증거 자체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당시에 신고가 되면 이게 녹음도 다 남고 그러니까요. 출동 경찰관 자체도 증거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 그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에게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이제 운전기사 폭행당하는 경우 참 많았죠.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입법도 예. 됐고 예. 입법에 됐는데도 처벌에 좀 이게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운전 중에 이제 개념도 넓혔고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좀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님들이 좀 고생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불만을 품은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감까지 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집행유예가 되면 아마 초범이나 이제 나이가 좀 있다라는 거 고려했을 텐데 이렇게 부수처분 뭐 수강명령 이렇게 40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예. 이거 자체도 이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엄벌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 처벌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사님들한테 대해서는 승객에 대해서 마스크 제대로 쓰게끔 하는 거 그리고 예. 뭐 안 쓰는 분은 내리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의무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은 또 지적했을 경우에 갑자기 욱하가지고 주먹 날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방역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그 기사님들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예, 국가가 당연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그 음주 상태에서 운전기사 폭행 이 논란 때문에 이용구 법무차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수처 네네. 법에 의하면은 예. 그 고위공직자의 재직중 범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예. 그때는 이제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법무부 예. 실장 내려오고 변호사 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예. 또 범죄 자체를 볼 때도 특가법상의 이제 운전자 폭행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근데 판례가 그 수사에 대해서 내사 종결 처리에 관여한 게 있으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제 그거에 대한 포석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누가 윗선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을 한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거는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용구 차관의 얘기가 거기랑 엮이면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어가기 위한 포석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인법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